네, 부산 해운대의 김미애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건보 재정 몹시 전망이 어둡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21년 우리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2.6배나 많고 입원 일수도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여 명 안팎이고 이들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외래 진료 횟수가 3,009회나 되고 급여비는 3,300만 원입니다. 일반 국민 평균 급여비가 7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과도하죠. 그러면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크게 생각해 보니까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하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정부는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합해서 13.11% 인상을 해서 한 해 2.62%를 인상한 꼴인데 내년에는 동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은 두 가지 본인 부담률을 인상할지 아니면 과도 의료 이용자 본인 부담률 차등제를 도입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검토만 하면 될 게 아니라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3천의 이용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과다 의료 이용자 본인 부담률을 차등하는 이것만이라도 꼭 도입해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는 정보량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네, 주민번호, 주소, 계좌 정보를 비롯한 개인 신상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 재산, 소득,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 등이며 전 국민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해킹이 시도된다면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 혼란이 엄청난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잘 관리가 되고 보안이 철저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격 당한 현황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올해 지금까지만 해도 8,448회가 건보공단입니다. 이에 비하면 심평원은 낮긴 하지만 심평원 역시 해킹 당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근무 시간보다 근무 외 시간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건보공단의 해킹은 국외 비율이 98%가 이상입니다. 98% 이상. 그렇죠? 네, 게다가 30%가 중국, 20%가 미국 이렇게 해외에서 공격하는 예가 높은데 이에 대해서 그러면 사이버 공격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 정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몇 가지 가능성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제대로 분석해서 갈수록 고도화되는 해킹을 막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심평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감사로 미출생 신고 아동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신속하게 출생 통보제를 도입했어요. 맞죠? 예. 내년 7월에 시행이 되고 아까 인사 말씀해 주셔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 출생 통보제 말고 온라인 출생 신고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출생 통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에게 출생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출생 신고 의무를 다소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 아동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출생 통보제는 도입했지만 그보다 훨씬 쉬운
온라인 출생 신고제가 활성화된다면 사실은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행 예정인 출생 통보제나 온라인 출생 신고제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거의 비슷해 보여요. 신병원에 통보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온라인 출생 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참여가 낮은데 좀 홍보를 더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뭐 참여 제한에는 별도의 기준은 없는데 네. 아마 저도 사실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홍보가 미흡해서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현재 낮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참여율을 보면 지금 한 45%에 불과한데 2018년부터 시행되어서 5년이 지났음에도 지금도 참여 기준이 분만실을 갖춘 병의원이나 조산원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향후에는 종합병원 의원급에서도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신병원이 참여 의료기관 대상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 대상 기관을 상대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1분 보고하겠습니다. 더 주셨습니까? 네, 예, 1분. 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 건보공단이 작년 9월에 공단 직원이 46억 횡령한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별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저는 중요한 게 이 범죄자의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가 재정도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 제대로 환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회수한 금액이 7억 2천만 원 상당이고 아직 39억 원을 회수 못했습니다. 맞죠? 예.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일단 지금 필리핀 쪽에 아마 이 뭐 그렇게 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돈이 코인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좀 입법이 불비하면 입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단이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십시오. 네. 그렇게 게다가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리 책임 있는 상급자 3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정직 3개월 뿐인 거예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또 재심 청구가 됐어요. 그리고 정직하면은 근무를 안 해서 무급으로 해야 되는데 90%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어느 국민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이거 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전 마지막 질의로 존경하는 김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